행복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공모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최근의 공모주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다음 5월 달에 대한 공모주 일정 총정리와 함께 과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탑3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볼 텐데요. 자, 공모주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염정 팀장님 또 한번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5월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빠르네요. 근데 벌써 너무 더워요. 네,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느낌이네요. 올해 제가 처음으로 반팔을 꺼내 입었는데 그러셨네요. 네. 더워서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4월 공모주 시장이 되게 횡했잖아요. 네. 근데 5월부터 뭔가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만큼 공모주 시장도 좀 열기가 다시 맞습니다. 점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일단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IPO를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5월부터는 일단은 뭐 SK 그룹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더 큰 대어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예정이니까 공모주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는 시장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다행히 시장 자체가 뭐 일정 부분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새로운 것에 대한 또 이제 관심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5월부터 저희가 공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5월 공모주 일정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5월은 4월과는 또 다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총 7개 종목이 상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모주 시장이 또 정정을 한다거나 취소를 한다거나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월간으로 좀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5월 첫째 주에는 대명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관련된 업체가 청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둘째 주가 5종목이 지금 몰렸습니다. 우리 많이들 기다리시는 SK 계열사인 SK 쉴더스, 그리고 가온칩스 반도체 섹터고요. 그리고 비플라이 소프트, 뭐 테린페이퍼, 그리고 원스토어까지 둘째 주에 지금 5종목이 몰렸는데, 뭐 제가 보니까 둘째 주 후반에 지금 종목들이 지금 이미 날짜가 같은 게 3종목이 겹쳐요. 그러네요.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일정을 좀 미룬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케줄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너무 겹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쟁률에 대한 부분도 좀, 청약에 대한 부분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주에, 넷째 주에는 청당 글로벌이라는 이제 도매업, 생활용품 도매업 업체가 청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또 간만에 이렇게 또 많은 공모주를 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좀 주목해볼 만한 세 종목 정도가 좀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세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좀 분석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SK 쉴더스. 역시 이 종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SK 쉴더스 제일 먼저 올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중에 거의 이제 두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SK 쉴더스 보안업체, 경비업체, 뭐 이렇게 솔루션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ADT 캡스가 이름을 변경을 한 거죠. ADT 캡스가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도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좀 직관적으로 느끼기엔 ADT 캡스가 이름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순하게 보시면은 청약 증권사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보통 5-6개가 달라붙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표 증권사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이 대부분의 물량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증권사들은 이제 청약 주수 자체가 워낙에 좀 적기 때문에 또 대부분 또 이 NH랑 KB 쪽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이 와중에도 증권사별 그 청약 경쟁률을 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어디가 더 한 줄을 더 받을까라고 하면서 엄청 더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그 마지막 막판까지 한 줄에도 더 받기 위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한도 많은 곳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대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쉴더스에 대한 기업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논란이 좀 사실 있기는 해요. 왜 그런가요? 일단은 공모가 논란인 거죠. 우리가 이제 IPO를 할 때 공모가에 대한 부분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해당 기업과 주관사인 증권사가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지 내부적인 회의를 협의를 통해서 공모가를 선정을 하고요. 공모가 밴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지어지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업 공개를 통해서 공모가의 고평가, 고공모가에 대한 논란이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민감해요, 시장에서. 이 공모가 이거 맞는 거야? 이 정도면은 적정한 거야? 라는 부분이 예전 같았으면 일단 공모가 주어지고 나서 상장이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하게끔 했는데 네. 이제는 너무너무 다 예민해졌어요. 투자자분들께서 공모가가 선정되는 그 순간부터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SK쉴더스 같은 경우는 일단 희망 공모가액이 31,000원에서 뭐 한 38,000원 정도 선에서 주어질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봐야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이제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 3조 원 안팎을 보고 있어요. 성 공모가 밴드 사이에서 3조 원 안팎을 보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적정하느냐에 대한 여부들 사실 좀 이런 부분을 좀 따지기 위해서 사실 SK쉴더스가 창장 일정을 좀 미뤘던 거잖아요. 네. 한번 정정신고서를 냈어요. 이 정정신고서에 뭐 위험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비교 대상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체인지를 하면서 우리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좀 시장에서 흠을 안 잡히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SK쉴더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 그리고 기업에서 이야기하고 시각이 조금은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저도 바로 이제 HT캡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K쉴더스가 가져가고 있는 사업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사이버 보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 보안 한마디로 경비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또 융합 보안 그리고 안전, 뭐 케어, 뭐 이런 부분으로 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SK쉴더스를 가지고 물리보안 쪽 한마디로 제 경비라든지 보안업체 쪽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선 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에 대한 비중은 한 절반밖에 되지 않고 지금 나머지 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제 사이버 보안이 워낙 핫하니까 그쵸. 그리고 뭐 융합 보안 앞으로 뭐 구독 경제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점점 확대시킬 거고 그러고 있다. 매출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이런 물리보안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라이프케어 플랫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와 있는 정보는 그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도 일단은 뭐 물리보안 쪽이 아닌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비중을 약간 60% 이상으로 2025년까지 확대시키겠다. 결국은 뭐 최근에 이제 대세를 좀 따라가는 형상이죠.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가격은 적정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할 거고 우리는 일단 청약하는 당시에 이 가격이 지금 공모가로 선정된 후 우리는 얼마에 이거를 또 팔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쵸, 일단 그쵸. 1차적으로는 좀 그 부분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한동안 뭐 짧게는 뭐 1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한 걸 다 보셨잖아요. 뭐 크래프톤에서부터 사실 고평가 논란 있었어요. 그때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지금 공모가 대비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가격대랑은 분명히 좀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적정 가격을 만들자는 거 아니고요. 네네. 청약을 해서 우리는 단기 수익을 좀 끌어내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뭐 비교 기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S1, 네. 이 보안업체는 S1이 있고요. 뭐 안랩, 최근에 안랩의 주가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이 기업과 또 비교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은 시장에서는 맞나? 라고 좀 의구심을 좀 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저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추이를 또 살펴보게 된다면 다행히 매출에 대한 규모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뭐 연간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뭐 그리고 SK 쉴더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열사 SK 그룹사이기 때문에 그룹사 내에서의 또 이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또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공모가 단계에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면은 그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맞습니다. 기타 이제 은행주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말도 안 되는 공모가를 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뭐 예, 플랫폼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행 아니고 우린 플랫폼이야. 그래서 그때 시총이 한 40조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한 20조로 반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카카오뱅크는 너 그럼 은행이야 플랫폼이야 이도저도 아닌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는 좀 기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좋은 예를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AD 캡스를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보안 뭐 사무실에 그렇죠. 뭐 보안하면은 뭐, 딱 떠오르는 게 AD 캡스랑 S1, 예. 그잖아요. 네. 둘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아니 뭐 S1보다 영업이익도 절반밖에 안 되고 맞아요. 단기 예. 수익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아니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게 바로 포인트 맞습니다. 그 S1과만 단순 비교를 해도 지금 이거는 고평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SK 쉴더스는 우리를 물리보안 업체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뭐 플랫폼이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섹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재무제표도 수출 비중이 크지도 않고 그렇죠. 대부분 다 내수인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뭐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보안이 전 세계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SK 쉴더스의 실적이 그만큼 반영이 될까는 우리가 좀 투자자로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지금 뭐 단순하게 뭐 S1이라든지 안랩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하더라도 PER 자체가 지금 엄청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네네.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보신다기보다 정말 단기적인 어떤 IPO 이슈를 통한 이런 매매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SK니까 SK니까. 네. 라는 식으로 이제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SK가 참 많이 상장을 시켰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SK 바이오팜에서부터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SK 또 뭐 있죠?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참 많이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이거 외에도 계속 나올 종목들이 계속 많다고 해요. 그렇죠.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현명한 또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이제 원스토어라는 기업인데 네. 이거 참 또 익숙한 기업입니다. 원스토어 쓰세요? 저는 솔직히 안 써요. 저도 솔직히 안 써요. 구글 플레이 씁니다. 원스토어가 사실 토종 웹이잖아요. 유일한 토종 웹이에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쵸. 뭐 원스토어도 마찬가지로 SK 계열사기도 해요. 지금 한 주로 간격으로 지금 SK가 2개 계열사를 자회사 상장시키고 있는데 원스토어는 사실은 조금 더 이런저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사실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토종 웹 마켓이긴 한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주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라는 점. 이 점유율을 봐도 거의 구글 플레이가 70% 정도고 그렇죠. 애플 앱스토어가 15%인데 얘는 한 14%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근데 그것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주변에서 이제 원스토어 쪽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는 못 들어봤는데 지금 네. 일단은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뭐 네이버라든지 국내 이제 다른 통신사들 뭐 KT라든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웹이기 때문에 사실 이 웹이 좀 많이 좀 키워줘야 되는 건 맞아요. 키워줘야 되는 건 맞는데 선뜻 이제 손이 안 간다는 게 그럼 왜 손이 안 가냐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스토어가 실질적으로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애플 앱이라든지 뭐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수수료도 싸대요. 10%가 더 싸더라고요. 수수료가 더 10%가 더 싸면 입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또 그만큼 또 고객들이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렇게 물론 비용이 싸다고 해서 그만큼 좀 효용이 나타날까라는 부분도 있고 또 체계가 또 다르대요. 다른 앱스토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인력구비라든지 또 관리하는 또 비용이 따로 들기 때문에 아유 그렇게 저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기존에 하던 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확산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 추이를 또 한번부터 볼게요. 네. 매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앱만 가지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커머스, 다른 컨텐츠 쪽에 대한 좀 매출액 비중도 가져가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스토어를 보는 관점은 일단은 웹스토어의 점유율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되고 외형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그쵸. 부분에서 지금 한동안 좀 정체가 되고 있다. 사실은 더 키우려면 더 키웠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적자의 상태가 이제 언제 적자 전환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도 이 공모가 산정 비교 기업이 네. 좀 터무니없는 기업들. 저도 이걸 다 보고 이렇게 해서 비교 기업이 좀 세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 꼭 같은 라인인가라는 부분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이 앱스토어만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웹스토어 단독으로 상장하는 첫 기업이기도 해요. 웹스토어를 가지고. 근데 다른 기업들은 웹스토어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쵸, 다른 그쵸. 이제 주력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도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또 계속 네. 3년 적자라고 하니 아주 많이 아쉽네요, 뭔가.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좀 있고요. 이제 뭐 그거는 그거고 네네네. 또 이제 뭐 청약을 통해서 상장됐을 때 그때 또 기대감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요 예측이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원스토어 같은 경우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상장한다라는 것은 얘는 증권사가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가 SK가 지금 같은 증권사를 써요. SK 쉴더스 증권사 6개 아까 보여드린 거랑 거의 동일하다. 동일하고 비중도 거의 동일하다. 아마 주관사 선정을 할 때 그룹 내에서 이제 같은 쪽으로 좀 몰아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할 수도 있는 게 네. 또 반도체 관련 기업인 가온칩스거든요. 네. 이 기업은 또 어떤 사업을 할까요? 가온칩스 혹시 아세요? 사실 원래는 몰랐는데 네. 최근에 제가 또 반도체 공부하다 보니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알아낸 기업이긴 하거든요. 비상장 기업인데 좀 공부를 미리 하셨나 봐요. 예, 이슈에 좀 유독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역시 수빈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칩스 들어가 있는 기업들 되게 좋아해요. 칩스 막 이런 애들. 칩스 앤 미디어. 칩스 미디어. 네, 이런 기업들 좀 좋아해요. 그렇죠. 칩스 들어가면 왠지 좀 주가가 잘 갈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예. 자율주행 막 이런 거 그쵸, 그쵸. 자율주행 뭐 카메라 모듈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그쵸, 생각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좋은 기업 이렇게 우리가 공모주를 통해서 좋은 기업 한 번 더 공부해 놓으면은 분명히 또 다시 우리가 또 글을 통해서 또 공부한 걸 통해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쵸. 공모주 할 때 단순 청약도 있지만 기업 공부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섹터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도체 주 고객사 삼성전자 그냥 삼성전자의 거의 부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여기 지금 가온칩스의 대표에서부터 지금 창립 멤버가 모두 다 삼성전자 출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의 거의 뭐 자회사 느낌으로 좀 보면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네네네. 네, 제가 생각했고 일단 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팹립스 업체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메신저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중간에서 이제 팹립스에서 파운드리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뭐 솔루션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제공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거의 인증된 기업이다. 라고 보면은 뭐 더 이상 뭐 이야기를 그러니까 삼성이랑 보니까 ARM이라는 맞습니다. 기업도 예. 이 디자인 솔루션 관련한 기술력 1위다라는 네. 인증을 좀 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외에서 다 인증을 받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 더 움직임이 저는 더 주목이 돼요. 얼마나 더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공모 이런 IPO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에 대한 매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에 대한 용역에 대한 매출을 좀 나뉘고 거의 5대5 비율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중에서 대부분은 아직은 좀 내수에 좀 국한되어 있다. 워낙에 좀 강력한 우리는 고객사가 있기 네, 때문에 삼성이라는. 네, 내수의 대부분이 다 지금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2021년도 비중 보니까 이제 수출 이제 해외 비중이 한 4%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비중이 작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해외 매출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에서 삼성전자한테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뭐 다른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히려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적다는 게 오히려 더 룸이 열려 있다라고. 그렇죠.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요 매출액 추이라든지 특히 영업이익단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확 보여요. 거의 영업이익률이 몇 %인가요? 매출액 대비해서 아직은 좀 미미하네요. 근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뭐 안정적인 섹터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인증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가온칩스 저는 상당히 기대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 디자인 하우스 이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이 이제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또 네. 계실 텐데 가온칩스도 그 분야에서 어찌 보면은 설계에서 또 시뮬레이션 전체 솔루션 또 제공하는 국내 유일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기업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지금 사실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야에서 디자인 기술력에 대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잡고 있고 아까 뭐 다 인력들이 삼성.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인력이 한 150명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연구원들이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다. 이렇게 한 만큼 그만큼 어떤 커넥션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세 종목 정도 알아봤는데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증권사가 어떻게 될까요? 가온칩스는 지금 단독증권사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 관심 있는 분들은 대신증권 좀 미리 계좌를 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대신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중소형 증권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단독 주관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증권사 직원분들이 그렇게 힘드시대요. 진짜 아침부터 7시부터 줄 서서 계좌 트신다고 좀 미리 좀 트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아니면은 미리 좀 모바일을 통해서 계좌 개설해 놓으시면은 뭐 서로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둘째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원스토어랑 동일한 청약 일자를 가지고 있는 테린페이퍼도 대림페이퍼.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최근 또 1분기 때 이거 네. 제지 골판지 관련 맞아요. 기업들이 예.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반영이 1분기 때부터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네. 최근에 또 제지 관련주들이 그렇죠. 펄프가 인상에 대한 사실 지금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재료에 대한 맞죠, 부분이잖아요. 맞죠. 원재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뭐 펄프 종목 같은 경우가 또 상장을 한다면 시장에서 또 뜨거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네. 테린페이퍼 사실 또 관심을 가져보는데 워낙에 지금 둘째 주에 다 몰려 있어서 그니까요. 이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나 제 예상으로는 약간의 일정의 변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저는 지금은 별로 재미는 없는데 네. 앞으로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신재생 에너지 쪽 좀 되게 좋게 보고 신재생 있거든요. 에너지, 대명에너지도 네, 좀 그래서 보시는구나. 풍력이랑 태양광 이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워낙 또 지금 유럽 쪽에서 중심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명에너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나 또 유통 물량이랑 유통 금액도 적더라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한번 그렇죠. 빠꾸 먹었다가 다시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부분이 없잖아 네. 있기 때문에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신재생 사실은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가 정말 신재생 에너지 좀 핫할 때 그때 좀 맞아요, 상장했다라고 맞아요. 한다면 훨씬 더 좀 수혜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음. 최근에는 조금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무시는 못한다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SK 실더스 원스토어 어찌 보면은 좀 SK 좀 계열사인데 네. 기업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아쉬운 게 이 공모가다. 그렇죠. 공모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과 함께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네. 두 번 속지 세 번 속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청약 받으시고 좀 이게 나는 그냥 청약 받고 올해 좀 써보겠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약은 청약대로 그리고 다시 투자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또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좀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에야말로 꼭 그 기관 수요 예측을 좀 확인하셔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마 경쟁률은 엄청 치열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중에 지금 자금이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공모주로 크게 뭐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는 또 인식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4월에 한번 쉬었으니까. 쉬었으니까 지금 좀 다들 기다린다라고 네.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쟁률은 좀 치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누가 잘 파느냐? 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연석 팀장님이 이전에 저희랑 같이 또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네, 가장 높은 가격을 팔면 돼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5월에 대한 공모주도 한번 살펴주셨는데 네. 네, 저희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봄이니까 아, 네, 봄이니까. 봄맞이 한번 또 인사해 주시고 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이고 이제 시장 자체도 워낙에 지금 좀 힘들었어요. 1분기도 네. 힘들었고 그나마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2분기는 아직도 좀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기회 줄 때 이익은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이야기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 지금 뭐 매크로 관점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뭐 우호적으로 가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래서 수익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TV 시청자분들께서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5월 공모주 함께 또 알아봤고요. 다음 또 6월 공모주도 같이 알아보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